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바비가 역대급 태풍으로 예고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고 예상 경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오후 5시 현재 제주도 남쪽 약 500km 정도 바다 위에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반경이 한 약 370km 정도 되니까 지금 제주도 보면 태풍 전면에 그 수렴대에서 그 비구름들을 약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태풍의 현재 중심 기압이 955 헥토파스칼이고 문제는 이 태풍의 이동 속도가 지금 상당히 느립니다. 태풍치고는 네. 시속 한 11, 2km 정도니까 거의 오늘 오전보다는 빨라졌지만 이렇게 느리다는 얘기는 따뜻한 바다로부터 지금 에너지를 잔뜩 먹고 힘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 오후 이때쯤까지는 이 태풍이 계속 강하게 발달하기만 하는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태풍이 이렇게 강하게 발달한 상태에서 제주도 서쪽을 지나기 때문에 태풍 강풍 반경에 드는 제주도는 내일 오후에 벌써 상당히 큰 피해가 우려가 되고요. 내륙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일 저녁 무렵 네. 직접 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서 어찌됐건 이 정도의 강한 태풍이 근래에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이렇게 접근한 건 또 이렇게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태풍 바비의 경우에는 강한 바람에 대해서 네. 많이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한 바람이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됐나요? 그러니까 됩니까? 중심 부근에서 초속 50m, 그러니까 시속으로 따지면 한 20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그 폭풍 반경에 우리나라 서쪽 지방은 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 태풍이 제주 서쪽 지나서 목포 지나서 경기만 그 황해도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동쪽 끝까지도 태풍 그 강풍 반경에 들기 때문에 뭐 동쪽은 서쪽보다는 그 바람이 멀기 때문에 약한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한반도 전체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들기 때문에 이 태풍이 가져다 준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됩니다. 네, 당초 기상청이 태풍 바비가 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서쪽으로 네, 이 경로를 좀 이동을 네.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경로가 이동된 겁니까? 그거는 이제 태풍이 발생하자마자부터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태풍이 어디로 가냐면 무슨 철길 따라서 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마치 숨고르기 하듯이 확장했다 수축했다를 반복을 하는데 처음에 발생하면서는 뭐 전체가 다 미국이건 일본이건 우리 한국이 다 그 일본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2, 3일 지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따라서 서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 이 서해상 진로는 한 2, 3일 전부터 시종일관 변함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경로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이제 동쪽으로 꺾는다거나 서쪽으로 확 튼다거나 이런 건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가는 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큰 힘이 있거든요. 동쪽에. 네.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가는데 자 오늘 25일 시점에서 이 태풍의 피크가 되는 27일 오전까지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크게 뭐 수축을 한다거나 확장을 한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 예상 진로대로 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태풍 경로를 보면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우리나라 한반도가 네. 오른쪽 네네. 위험 반원에 들어있게 됩니다. 위험 반원이란 게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 태풍을 얘기할 때 이제 진행 방향의 그 원인데 동그란 그 저기압성 회전을 하는 원인데 반절의 오른쪽을 이제 위험 반원. 네. 왼쪽은 가항 반원. 가항 반원에서 무슨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은 진행하는 힘에다가 반시계 방향에 회전하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등 뒤에서 막 그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오른쪽에 있고
달리기를 할 때 앞에서 오는 맞바람을 맞고 가는 쪽이 왼쪽에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다 강한 바람 소용돌이인데 오른쪽이 그런 어떤 아까 지금 말한 원리 때문에 더 바람이 센데 지금 태풍의 중심이 서해상으로 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들어서 위험 반원에 들기 때문에 이 태풍 바비가 가져다 주는 피해가 클 것으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상륙할 때보다 이렇게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드는 것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까? 그러니까는 이 우리나라가 좁은 땅덩어리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전라남도 어딘가 중심이 상륙한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한반도 전체가 그 태풍의 강풍권에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해안상으로 상륙하면 뭐 꼼짝없이 뭐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다 큰 그 피해를 주고요. 지금과 같이 동해상으로 가는 것보다 이 서해상으로 갈 때가 그런 태풍의 힘의 어떤 그 원리상 우리나라가 오른쪽에 들기 때문에 더 큰 그 바람 피해, 비도 물론 많이 오겠지만 바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태풍 바비는 이 지난번 태풍 뭐 링링이나 볼라벤 등과 네네. 이동 경로가 유사하다라는 네, 평가가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속도나 강도가 그것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태풍이 이렇게 올 때 과거 유사 태풍을 검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태풍의 링링. 그러니까 동해상으로 진출한 태풍이 있고 남해안으로 상륙한 태풍이 있고 서해상으로 온 태풍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태풍 바비는 제 기억에 2012년도 태풍 볼라벤 그게 이거 아주 유사한 진로를 밟고 있는데 이 태풍 바비는 가장 발달했을 때가 940 헥토파스칼 정도가 될 것으로 내일 보이는데 이 태풍 볼라벤 2012년도 태풍 볼라벤은 930 헥토파스칼 정도까지 발달했거든요. 네. 이 바비보다 더 강하게 발달한 태풍인데 진로는 매우 유사하고요. 자, 이 진로가 유사한 과거 태풍을 떠올리는 이유는 그때 그 준 피해를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때 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특히 서해안 쪽에 강한 바람으로 그 바닷가에 배가 뒤집히고 막 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이 태풍 지금 바비에는 이동 속도가 내일까지는 느린 것이 이 태풍의 힘을 더 키우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태풍의 속도가 느려서인지 태풍의 강도가 강해서 매우 강까지 발달할 수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매우 강이라는 것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강은 초속 중심 부근에서 한 200km 정도의 바람이 부는 그러니까 초속 한 40에서 45km 정도의 초속 40m 안팎의 바람이 부는 매우 강한데요. 자, 이렇게 매우 강하게 발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들이치면 너무너무 큰일 나는데 내일 한 오후 시점 세기 서귀포 지난 이후에는 조금은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 서쪽을 지날 때 한 955 헥토파스칼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서쪽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강도를 말할 때 중심 기압이 얼마나 낮냐 이걸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변과 기압의 차이가 크냐. 그만큼 낮을수록 더 위력적인 강한 소용돌이의 그런 어떤 기상 현상인데 어찌됐건 이 태풍이 지금 우리 내륙 입장에서 보면 햇빛도 나고 뭐 조용한데 이 태풍을 진입을 앞둔 그 태풍 전야의 그 고요함이라고 봅니다. 내일 이후에 모레 새벽까지는 엄청난 그 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도 이렇게 매우 강인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진로가 유사한 태풍은 작년에 링링이라는 태풍이 있었고, 네. 2012년도에 태풍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있었고, 이 태풍 볼라벤은 2018년도에 필리핀에 큰 피해를 줘가지고 그 이름이 영구히 삭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라벤 태풍이라는 이름을 가질 그런 태풍이 생기질 않을 텐데, 과거에 이와 똑같은 태풍은 아니지만 1959년도 태풍 사라.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그 태풍이 906 헥토파스칼까지 발달했다가 이후 약해지면서 우리나라에 왔고요. 2002년도에 태풍 루사 이게 930 헥토파스칼까지 발달했다가 우리나라에 가까이 접근했고요. 태풍 매미 2003년도
그거는 이제 남해안으로 상륙한 태풍인데 역시 그 강한 상태까지 발달했다가 우리나라에 접근한 사례니까 어찌됐건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 정도 규모의 태풍이 우리나라 접근해서 상륙은 안 하더라도 서쪽으로 지나지만 그런 그 위험 반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비,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라산 때문에 많은 곳은 한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 또 지리산 부근에 역시 또 이 따뜻한 공기가 태풍이 올 때 산에 부딪히게 되면 더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이 태풍이 지나면서 하여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동안 장마 기간 동안에 많은 비가 왔었는데 이 태풍 한 건으로 인해서 100에서 한 300mm 정도의 비가 하루 이틀 사이에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비도 비고 또 강한 바람도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어딘가 날아가고 떨어지고 뭐 뒤집히고 이런 아주 그냥 그 혼돈스러운 그 기상 조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긴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가 아직 덜 된 시점에서 네. 이렇게 역대급 강풍의 태풍이 예고가 되면서 더 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좀 대비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긴 장마 기간 동안에 복구를 다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 태풍을 앞두고 우리가 어디부터 뭘 할 것인가? 지하 주차장 큰 대도시에서는 그 배수로 한번 비닐에 덮여 있는지 흙에 덮여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되겠고요. 네. 해안 지역에서는 뭐 아마 선박은 이미 다 단단히 묶어놨을 겁니다.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농촌 지역에서는 그런 어떤 또 많은 비로 넘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 태풍이라고 하는 강력한 기상 현상 때문에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현재 아마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특히 그 여름철 휴가철 맞이해서 이 태풍이 온다고 막 파도가 멋있게 친다고 바닷가에 서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강력한 태풍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네. 그래서 각별한 그 유의가 필요합니다. 바닷가에서. 네. 또 이 태풍 바비가 지난 후에 날씨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한창 폭염인데 좀 날씨의 폭염도 좀 누그러집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금 장마 끝난 이후에 잠깐 그다지 뭐 한두 달 이런 폭염은 아니었지만 잠깐 폭염 이후에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지금 우리나라 저 북한하고 저 중국 쪽에 뭐가 있냐면 그 2차 장마 전선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중국에는 지난 5, 6월 달에 긴 기간 동안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도 거기 많이 오고 있는데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27일 오후쯤이면 완전히 태풍이 저 북한 쪽으로 해서 멀어지면 그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는 그런 기온을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 기온은 30도를 웃도는 그런 어떤 늦여름 그런 더위는 활동하면 더위를 느끼는 더위는 뭐 9월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5도 이상의 그런 어떤 폭염은 네. 아마 이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런 어떤 그 공기의 움직임상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아침 저녁 선선한 건 그런 날씨 예상이 됩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인 만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